교통사고 조사 실무를 강의할 이장선입니다.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시대는 아닙니다.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다 해서 그 블랙박스를 통해서 다 책임을 지는,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.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경찰서에 갔을 때 나한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. 교통사고 조사 실무의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을 보겠습니다. 이 영상은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. 잘 가고 있는데 두 대가 잘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커브길이라서 뒷차가 우측을 통해서 이렇게 앞지르기를 시도합니다.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멈췄어요. 잘 보니까 뭐가 나왔나요? 고라니가 있네요. 고라니가. 앞에 차가 고라니를 피해서 우측으로 해서 멈추니까 뒷차도 같이 덩달아서 우측으로 피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는 앞에 고라니를 봤습니다. 뒷차는 뭐가 문제죠?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한 거예요. 안전거리 확보를 안 하시니까 우측으로 피해 됐고요. 그리고 2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는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? 꽝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됐을 때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은 첫 번째,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. 그 다음에 예측 가능했는지, 그 다음에 피할 수 있었는지,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교통사고 책임을 묻습니다. 여기서 맨 앞차는 과실이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 갑자기 커다란 고라니가 튀어나오는 거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 정당한 피항이 될 수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는 앞에 차와 뒷차와 간격, 안전거리 확보를 잘 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 안 하는 책임이 있다. 또 하나 피하면서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? 2차로로 피하는 겁니까? 아니지 않습니까? 원래 피할 때는 1차로에서 멈춰야 됩니다. 2차로 피하는 것은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뒷차는 안전거리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앞차와 추돌하게 해서 피하던 과정이 2차로로 옮겼습니다. 자, 2차로 진행하는 차, 잘못이 있을까요? 없습니다. 갑자기 들어오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. 이 사건 두 번째 차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. 첫 번째 차와 세 번째 차는 과실이 없거나 일부 책임만 질 수 있습니다. 교통사고 처리할 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과실이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 책임은 안 집니다. 다만 경찰서에서는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합니다.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안전운전 불이행에 대해서 범칙금 발부하고 벌점을 부과시키는데 교통사고 원인 행위와 피해 결과, 그러니까 피해 결과는 상해입니다. 경상 5점, 한 명당 5점, 중상 3주 이상 15점입니다. 합산을 해서 벌점을 부과시켜서 중계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.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입니다. 금방 교통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교통사고 현장에서 무엇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평상시에 잘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가 나시게 되면 모든 걸 다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정신이 나갑니다. 그러면 우왕좌왕하게 되고요.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. 평상시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겠다, 그런 마음가짐 정말 중요하고요. 이 학습을 통해서 뭐뭐뭐 할까? 이거 안 하게 되면 큰일 나겠네. 이거는 필수야 라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하셨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? 인적 피해예요. 인적 피해.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. 빨리 병원 모시고 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위급한 사상자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도로에서 사고 난 현장에서 사고 처리하시다가 꽝! 큰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2차 사고에 방지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기억을 부각시키면서 위험한 곳이야, 그렇게 하시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아울러서 차가 막히지 않습니까? 경미한 건데 차를 안 빼고 하게 되면 차가 꽉 막히면서 되게 힘들 겁니다. 큰 증거가 아니라 그러면 얼른 차를 빼서 소통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통사고 처리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될 수 있는데 사고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입니다. 택시가
택시가 중앙선에 물려 있습니다. 사진 한 장만 가지고는 되게 그 사건 분석이 안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사건은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측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사고로 본다 그러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께서 중앙선을 넘어서 또는 앞지르기 하면서 사고 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전 단계가 있습니다. 보행자가 들어오니까 피항한 거예요. 자, 고의성이 있습니까? 없습니까? 없는 거예요.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중과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. 물어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. 정당하게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? 잘 보고 가는 것이 또 잘못이겠지만 우측에서 튀어나온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본다 그러면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사고 났다. 그래서 증거 수집할 때는 특별하게 보행자를 잘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현장 났을 때요.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사고 발생했습니다. 그런데 되게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. 차 두 대가 사고 날 수도 있고요. 자동차와 보행자와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무엇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진 찍는 거. 그 다음에 뭐예요? 현장 표시. 자동차에 혹시 스프레이 있으신가요? 없으시다 그러면 꼭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. 블랙박스가 있으니 괜찮겠지. 그런 마음 먹고 있게 되면 크게 실수하게 되는 것이고요. 경찰서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그래서요. 제가 이쪽에 있었는데 중앙선 안 넘었는데 충돌한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주장하실 때 자기가 해놓지 않은 것 때문에 되게 애를 먹고 힘들어합니다. 그러니까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분명히 갖춰놓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. 여러분들 바퀴 표시하실 때 그냥 대충 표시하시지 않습니까? 그게 차후에 큰 사건이 있거나 여러 대 사건이 있을 때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. 바퀴 표시 정말 중요하거든요. 자동차에는 EDR 또는 DTG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핸들의 조향 각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걸 믿으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멈춰있는 바퀴 표시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말굽자식으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 바퀴 중심 표시를 해놓는 것이 되게 좋다고 보여지고요. 만약에 여러 대가 있을 경우에는 앞에다가 화살표, 뒤에다가는 차 번호 적어놓는 것이 차가 바뀌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. 넓은 도로예요. 넓은 도로인데 차가 멈춰있는 지점이 어딘지가 알 수 없습니다. 사진 찍으실 때 단면만 찍으시게 되면 아무것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. 넓은 상태, 도로가 커브지고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고 주변에 수풀이 있고 또 중앙분리대가 있다.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런 부분 다 배제시키고 꽝꽝 충돌하는 지점만 찍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. 그렇게 됐을 때 경찰서에서 100장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. 한 장도 쓸모가 없습니다. 경찰관들이 오기 전에 이미 다 끝났어요. 정말 중요한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없어요. 그랬을 때 본인한테 불리가 올 수 있으니까 찍으실 때는 멀리 넓게 그리고 가끔씩은 필요한 경우 깊이 있게 찍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.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은 사고 지점 맞은편에서 본 겁니다. 맞은편에서. 그러니까 진행 방면 맞은편에서 보면서 큰 도로가 나올 수 있게 차량을 보고 찍게 되면 어떻게 왔는지를 알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도로 상태가 다 나올 수 있게 정방향을 찍으시고요.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시면서 찍으시면 좋겠습니다. 또 자동차도 그래요. 이렇게 네모진 자동차가 있으면 충돌한 부분이 모서리일 수가 있습니다. 모서리가 있게 되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찍으시지 마시고요. 정사각형에서 정면, 측면 찍다 보면 여기가 망가졌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부분만 찍게 되면 충돌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. 찍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정면, 측면, 그 다음에 나올 것이 측면, 모서리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항상 찍으실 때는 반듯하게 찍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. 약도도 중요합니다. 약도를 그리지 않게 되면 차후에 어떻게 됐지? 설명이 안 됩니다. 경찰서에 오셨을 때 신뢰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운전하시다가
사고가 났습니다.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는데 경찰관들의 그림 그리는 약도를 그리는 기본 틀이 있습니다.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주인공은 자동차 운전자입니다. 가해자예요. 가해자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. 그림을 그리실 때. 진행 방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보행자, 다른 차량과 충돌한 부분을 같이 그리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현장에 나갔을 때, 또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. 크게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을 얼른 병원으로 후송시켜야 되고요. 사고 방지를 해야 됩니다. 도로 가운데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 되게 위험합니다.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거, 스프레이 뿌리시는 거,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오셨을 때 정말 내가 이 증거를 잘 확보했다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냥 사고 났으니까 경찰관이 오겠지. 경찰관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증거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.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